가끔 아침 동틀 무렵이나 저녁 황혼역에 매우 밝은 별을 볼 수 있죠. 목자의 별이라고도 불리며 태양과 달 다음으로 하늘에서 가장 밝은 천체를 대표하는 금성 행성은 로마의 사랑, 아름다움, 사산의 여신에서 그 이름을 따왔습니다. 오랫동안 우주 비행이 시작되기 전에는 가장 가까운 우주, 이웃의 표면을 보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가려진 행성의 구름 덮개 뒤에는 아직 수수께끼가 풀리지 않은 신비한 세계가 있습니다. 여행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자매행성을 발견하기 위해 우주로 떠납니다. 바로 금성입니다. 새로운 모험을 떠나기 전에 영상에 좋아요와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럼 영상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짙은 구름이 낀 대기를 드러내는 유럽의 위성이 금성을 다녀오고 나서 금성은 더욱 신비해졌습니다. 실제로 금성에 담긴 정보는 너무 충격적이어서 과학자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금성의 대기에서 일어나는 과정은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입니다. 질량과 크기가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금성은 종종 지구의 쌍둥이 자매라고 불립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두 행성의 대기와 표면의 구성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두 행성은 공통점이 거의 없습니다. 연구자들은 금성의 형성 과정이 지구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지만 과학자들이 아직 알지 못하는 일종의 재앙이 금성에 일어났고 그 후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또한 금성은 태양계의 다른 모든 행성과는 다른 방향으로 느리게 회전할 뿐만 아니라 부정확하게 회전합니다. 이렇게 밝혀진 우회로와 다른 미스터리들은 이 수수께끼의 행성을 연구하려는 열정을 불태웠습니다. 난공불락의 아름다움을 지닌 금성은 여전히 우리가 아직 뚫지 못한 많은 신비를 흐린 덮개 아래에 숨겨두고 있습니다. 금성행성, 이 얼굴을 감추고 있는 흐린 세계는 신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자들에 의해 확인된 바는 거의 없으며 확실성은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주로 현재의 망원경을 통해 금성 표면을 볼 수 없는 관측자들에게 통과할 수 없는 장벽을 나타내는 밀도가 높은 대기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천문학자들이 해야 하는 상층 대기층을 통한 이 관측은 피부를 관찰하여 사람의 내부 장기를 연구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금성은 태양에서 두 번째로 먼 행성이지만 우리와 가장 가까운 이웃입니다. 또한 태양과 달 다음으로 하늘에서 가장 밝은 천체이기도 합니다. 19개월에 한 번씩 지구와 태양 사이를 지나는 금성은 4천만 킬로미터 거리에서 지구에 접근하며 이는 화성보다 약 1500만 킬로미터 더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리고 자전 방향이 지구와 반대이기 때문에 금성의 태양은 서쪽에서 뜨고 동쪽에서 집니다. 태양까지의 평균 거리는 1억 800만 킬로미터입니다. 지상 관측자의 경우 금성과 태양의 각도 거리가 48도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일몰 후 또는 일출 직전의 특정 시간 동안만 볼 수 있습니다. 1년의 길이, 즉 지구가 태양 주위를 완전히 공전하는 기간은 지상에서 225일입니다. 그러나 금성에서는 계절의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지구의 이웃에 대한 또 다른 이상한 점은 자체 축을 중심으로 공전하는 주기가 지구, 금성 시스템의 공명 주기와 거의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지구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금성이 항상 한쪽에서 우리를 향해 돌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금성의 대기는 97%가 이산화탄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산화탄소는 대기 하층에 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금성 표면의 온도는 500도씨에 달할 수 있습니다.
지구 표면으로 직접 탐사선을 발사한 결과 빽빽한 대기권 아래에는 바다가 없고 단단한 지구만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1978년에 발사된 행성간 정거장 파이오니어 비너스는 우리 이웃의 표면에 첫 번째 지도를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신비한 행성은 다른 행성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우선 금성은 적도 지역에서 부풀어 오르거나 극지방에서 평평해지지 않는 거의 규칙적인 공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드물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행성은 공이 아니라 불규칙한 모양의 타원체입니다. 표면의 대부분은 상당히 평평한 고원이며 달과 유사한 금성 바다 수준 위로 올라갑니다. 금성에는 진짜 산이 있습니다. 맥스웰 몬테스라는 이름의 행성에는 가장 높은 지점은 약 11km 높이에 있습니다. 금성은 자전축을 중심으로 느리게 자전하기 때문에 자기장이 없지만 행성은 매우 밀도가 높아 지구와 비슷한 철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성의 지름은 12,300km에서 12,700km로 추정됩니다. 이 수치는 지구의 지름인 12,756km와 거의 같기 때문에 금성은 쌍둥이 자매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그러나 금성을 지구의 사촌이라고 부를 수 없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한편 금성의 표면 온도를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졌습니다. 태양과의 거리를 기준으로 한 고전적인 추정에 따르면 금성의 표면 온도는 50도에서 90도 사이입니다. 하지만 1956년 천체 물리학자들이 금성의 전파 밝기를 처음으로 측정한 결과 물에 끓는 점의 3배에 달하는 300도라는 놀라운 온도를 보고했습니다. 다른 천체 물리학자들의 후속 전파 천문학 연구는 이 결과를 확인하고 행성의 평균 온도가 320도 이상으로 더 높은 값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중에 우주선 비행 후 금성의 표면 온도가 평균 465도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수성 표면의 온도보다 더 뜨겁지만 후자는 태양에 더 가깝습니다. 문제는 금성에 닿는 태양 광선의 강도가 수성보다 3배나 낮은데 금성이 왜 그렇게 뜨거운가 하는 것입니다. 금성의 풍부하고 열을 유지하는 능력으로 잘 알려진 이산화탄소가 행성 표면에 열 복사를 가두어 금성을 거대한 온실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표면 근처의 대기압은 지구보다 90배나 높습니다. 따라서 금성으로 향하는 미래의 우주 비행사들은 저기압용으로 설계된 우주복이 아니라 고압에 잘 견딜 수 있는 우주복을 입고 우주선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이 우주복은 아마도 스쿠버 다이빙 수트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 행성은 빛나는 용광로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금성이 태양계의 다른 행성들과 비교했을 때 특별한 점은 무엇일까요? 지구에서 화성의 표면이 한눈에 보인다면 금성의 표면은 매우 빽빽한 구름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이 행성은 우주선의 탐사 이후 더욱 신비롭게 변했습니다. 표면에 담긴 정보는 너무 충격적이어서 과학자들도 놀랐습니다. 그리고 금성의 대기에서 일어나는 일부 과정은 때때로 단순히 설명을 무시합니다. 1927년까지 금성은 지구의 쌍둥이로 여겨졌습니다. 금성의 구름 뒤에는 금성 표면에 어떤 종류의 유기적 세계가 숨겨져 있고 행성을 둘러싼 대기는 지구의 공기 껍질과 비슷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1927년 첫 번째 실망이 찾아왔습니다. 천체 물리학자 로스는 미국 마운트 윌슨 천문대의 100인치 망원경을 사용하여 다양한 필터를 통해 금성의 이미지를 촬영했습니다. 그는 금성 대기의 희미한 회색 패치가 노란색, 빨간색, 적외선에 가장 잘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필터는 사진가들이 멀리 떨어진 지상 풍경을 포착하는 데 사용하는 필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예상치 못한 것이었는데 로스에 따르면 흰색 반점은 구름이고
그 사이에 어두운 반점은 구름의 틈새라고 합니다. 물론 이 틈 사이로 어두운 구름의 낮은 층만 보였고 금성의 신비한 표면은 여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금성의 대기가 지구의 대기와 매우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변의 공기는 파란색과 보라색 광선을 확산시키기 때문에 성강 공간에서 우리 행성이 파란색으로 보이는 이유입니다. 금성의 대기에서는 이 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태양 광선이 지구와 다르게 산란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스가 금성을 발견한 이후 30년 동안 많은 천문학자들이 금성 대기의 광학적 특성을 이해하려고 시도했습니다. 특히 더 상세한 조사를 통해 금성 대기에서 빛의 산란은 상대적으로 큰 고체 입자, 즉 성질을 알 수 없는 일종의 먼지에 의해 생성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데이터는 금성 대기의 상층을 참조하므로 지상 대기의 해당 층과 달리 매우 먼지가 많은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금성 대기에 적용된 스펙트럼 분석은 지금까지 그 수수께끼의 해답을 거의 명확하게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금성의 연속적인 구름 덮개에 반사되는 태양광선은 대기의 상층 구성만 알 수 있습니다. 금성 표면의 하층과 더 많은 금성 표면의 본질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성의 스펙트럼에 대한 연구는 중요한 발견으로 이어졌습니다. (1932년) 금성의 대기에는 지구 전체 대기보다 거의 400배나 많은 이산화탄소가 매우 풍부하다는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복된 시도에도 불구하고 산소나 수증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얻은 스펙트로그램에서 이러한 가스의 존재 흔적은 없습니다. (1953년) 크림 천체 물리학 전문대에서는 천문학자들이 이온화된 질소의 존재감을 감지했습니다. 따라서 수증기와 산소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 질소가 있으며 이것이 실제로 금성 대기의 구성에 대해 우리가 아는 전부입니다. (1956년) 프랑스 천문학자 도빌리에는 금성의 구름이 질소와 물이 결합할 때 방전 작용에 의해 형성되는 아질산 암모늄으로 생성되어졌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그러나 금성의 대기에 내우가 가능한 것으로 간주되면 스펙트럼 분석에 의해 금성에서의 존재가 절대적으로 거부되는 수증기의 기원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나 반면에 1920년대의 천문학자들은 금성 구름의 반사 특성이 지상 구름의 동일한 특성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 천문학자들은 1952년 금성 표면이 물의 바다로 완전히 덮여 있다는 가설을 제안했습니다. 실제로 금성의 구름이 물방울로 만들어져 있고 표면에 땅이 있다면 이 경우 대기와 접촉하는 젖은 암석 사이의 화학 반응이 거의 모든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반대를 나타내며 금성 대기에는 풍부한 이산화탄소가 있습니다. 이 천문학자들은 금성 표면에는 땅이 하나도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들에 따르면 바다는 행성의 전체 표면을 덮고 있으며 가스와 금속의 결합을 방지합니다. 특히 물에 잘 녹지 않는 이산화탄소는 대기 중에 남아 있습니다. 이 가설의 약점은 분명합니다. 금성에 물이 존재한다는 조건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금성에 물이 전혀 없다면 이산화탄소는 마치 금성을 덮고 있는 물의 바다와 같은 방식으로 대기 중에 남아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금성 대기에 불투명한 구름이 수증기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에 동의하지 않는 유명한 천문학자
호일은 다른 가설에서 출발합니다. 공기 중에 떠다니는 가장 작은 기름방울이 행성 전체를 덮는 구름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그는 금성 표면의 대부분이 금성의 고온으로 인해 증발하여 기름된 구름으로 하늘을 덮는 기름의 바다로 덮여 있다고 가설을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기름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호일은 융흥금성이 냉각되는 동안 어떤 화학적 과정으로 인해 자유수소가 탄소와 결합하여 탄화수 혼합물을 형성한 후 수소가 우주로 사라졌다고 제안합니다. 금성 구름 덮개의 기원에 대한 이 모순적인 가설이 너무 많다는 것은 분명히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렇다면 금성의 대기 덮개는 얼마나 두꺼운 걸까요? 나사의 우주 탐사선인 마리너 2호는 금성 표면에서 약 70km까지 뻗어 있는 구름층의 두께가 27km임을 확인하여 귀중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지구 대기의 하층 구름층 두께가 20에서 25km를 넘지 않기 때문에 금성은 분명히 더 밀도가 높은 대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성의 특별한 특징 중 하나는 천왕성을 제외한 다른 행성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자체 축을 중심으로 역행자전, 즉 역회전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회전은 이상하게도 느립니다. 실제로 금성은 약 243일, 태양 주위는 225일 만에 자전축을 중심으로 완전한 공전을 달성합니다. 따라서 금성의 하루는 지구 1년의 약 3분의 2에 해당합니다. 금성에 살면 하루가 1년보다 길어질 텐데 태양계에서는 가스 거성도, 지구 행성도, 자전 특성이 알려진 불규칙한 모양의 소행성도 그 어떤 천체도 이와 같은 것을 자랑할 수는 없습니다. 금성의 자전 속도가 감소하는 이유는 지구와 달 사이에 발생하는 것처럼 자체 축을 중심으로 동기 자전으로 전환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위성 시스템의 존재 초기 단계에서 가장 큰 구성 요소는 조석 효과로 위성의 움직임을 느리게 하고 위성의 하루 지속 시간은 우주적 규모 측면에서 매우 빠르게 증가하며 수천만 년 안에 두 주기의 정렬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자전 속도를 늦춘 이 거대한 위성은 어디에 있을까요? 반세기 동안 일부 과학자들은 원칙적으로 수성이 이 역할에 적합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실제로 여러 간접 지표는 금성과 동일한 중력 링크에서 수성의 이전 위치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 행성의 축을 중심으로 한 느린 회전, 금성에 다른 자연 위성이 없다는 점, 그리고 기타 여러 흥미로운 상황에 대한 설명을 알 수 있었습니다. 태양계 발달 초기 단계에서 금성과 수성이 가까운 시스템을 형성했으며 축을 중심으로 한 금성의 자전이 그 주위에서 수성의 자전과 동기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지난 세기의 70년대에 과거에 그러한 위성 시스템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한 대규모 분석이 수행되어 그러한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론은 이 마지막 이론과 모순될 것입니다. 금성이 스스로 자전하는 데는 지구에서 243일이 걸리지만 태양 주위를 도는 데는 225일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상하게도 금성의 하루는 1년보다 깁니다. 따라서 1년 동안 계절이 없기 때문에 모든 날이 비슷하고 모두 같은 기간을 갖습니다. 천문학자들은 금성의 축을 중심으로 금성이 느리게 회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왔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이것이 먼 과거에 금성이 행성의 속도를 낮추고
축을 뒤집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강제되는 큰 소행성과 충돌했기 때문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아이디어는 다른 시간에 금성을 연구한 우주탐사선의 데이터와 모순됩니다. 실제로 그들 관찰에 따르면 알려지지 않는 현상이 금성의 속도를 계속 늦추고 있으며 금성의 낮 시간이 매일 6분에서 7분씩 증가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많은 과학자들은 금성 자전의 주요 브레이크가 소행성이 아니라 초음속 대기라고 믿게 됩니다. 이 아이디어의 형성에 관찰함으로써 행성의 축을 중심으로 행성의 자전에 특정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쳐 밤에는 속도를 낮추고 낮에는 가속해야 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동일한 계산에 따르면 행성이 느려지는 것보다 가속하는 것이 더 많으며 이는 낮의 길이에 대한 마젤란과 비너스 익스프레스의 측정값이 서로 다른 이유를 설명합니다. 금성의 대기는 매우 조밀하고 지옥 같은 온도로 가열됩니다. 이 대기는 행성 자체보다 60배 더 빠르게 회전하여 시속 500km의 속도로 움직이는 초강력 바람을 생성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대기의 초회전을 설명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행성으로 들어오는 모든 태양 에너지의 절반을 흡수하는 매우 얇은 구름층에 이상한 어두운 구조가 있다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미 태양 에너지의 일부가 황산에 의해 소비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흡수된 에너지의 나머지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다른 흡수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얇은 구름층에서 손실된 에너지가 어떻게든 대기의 과회전을 일으켰다고 가설을 세웠습니다. 두꺼운 대기는 금성을 신비의 행성이라고 부르는 지상 관측자들과 천문학자들로부터 모든 표면 세부 사항을 숨겼습니다. 따라서 금성은 이웃 행성의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많은 우주 탐사선이 달려간 최초의 행성이었습니다. (1960년대와 70년대) 소련과 미국 간의 우주 경쟁에서 소련은 금성 정복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금성 연구를 위해 베레나 프로그램으로 알려진 일련의 우주 탐사선을 발사했습니다. 우주시대 초창기인 1961년 2월 12일 금성 행성으로 발사된 소련 최초의 우주선 베레나 1은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서 금성의 좋은 사진을 지구로 전송했지만 이 사진은 금성의 짙은 구름층 밖에서 촬영된 것이어서 표면의 세부 사항은 보이지 않았고 금성 탐사선 베레나 2호는 금성 행성 내부를 촬영했습니다. 우주선의 연착륙 시도는 오랫동안 실패했습니다. 모두 금성 대기에 부딪혀 정보 전송이 중단되었습니다. 1970년 8월 17일 소련에서 발사되어
매우 강한 압력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우주 탐사선 베레나 7호만이 목표에 성공적으로 도달하여 금성에 착륙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행성 표면의 온도를 측정하고 대기의 구성과 압력을 결정하고 표면의 화학 성분도 연구했습니다. 이 성공은 소련으로 하여금 더 많은 우주선을 발사하도록 장려했습니다. 1972년 3월 27일에 발사된 베레나 8호는 처음으로 지구의 낮에 착륙하여 상공의 조명이 지구의 흐린 날과 비슷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1975년 6월에 발사된 쌍둥이 탐사선 베레나 9호와 베레나 10호는 지구 주변 지역의 흑백 파노라마를 처음으로 지구로 전송했습니다. 1978년에 발사된 베레나 11과 베레나 12는 금성 표면에서 분당 최대 1000회의 번개 방전을 기록했습니다. 1982년에 발사된 탐사선 베레나 13호와 14호는 금성 표면의 첫 컬러 사진을 전송하는 데 성공하고 토양의 화학 성분을 분석했습니다. 1시리즈는 1983년에 지구로 날아간 큰 성공을 거둔 베레나 15호와 베레나 16호로 이어집니다. 이 탐사선들은 금성의 구름층 상공을 비행하며 금성의 레이더 조사를 수행했는데 이 임무에서는 금성 표면의 4분의 1을 레이더로 조사했습니다. 정밀도가 매우 높아 길이 1에서 2km, 높이 50m의 세부사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985년부터 베가 프로그램은 베레나 프로그램의 확장을 구성합니다. 실제로 소련 차량 베가 1과 베가 2도 중요했으며 여기에서 풍선 탐사선이 방출되어 행성 상공 54km 고도에서 표류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미국인들은 1962년에 금성 탐사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임무 마리너 1이 파괴된 후 나사는 마리너 2 임무를 통해 첫 번째 비행에 성공하여 격렬한 바람, 산성 대기, 매우 높은 온도, 보호자기장이 없는 표면의 대기압과 같은 끔찍한 세계를 드러냈습니다. 1978년 미국 정거장 파이오니어 비너스 1은 궤도에서 행성 표면의 첫 레이더 매핑을 수행했고 파이오니어 비너스 2는 낙하산으로 행성 대기를 연구하기 위해 4개의 탐사선을 발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1989년부터 1994년까지 금성 표면은 행성을 공전하는 미국 탐사선 마젤란에 의해 연구되어 3시간 9분 만에 공전을 했습니다. 표면은 레이더 이미지로 촬영되었습니다. 따라서 표면의 이미지는 최대 250m의 최소 세부 크기로 재현되었습니다. 물체의 높이는 최대 30m의 정확도로 측정되었으며 현재 금성 전체에 대한 가장 상세한 지도입니다. 유럽의 금성 정복은 너무 늦게 시작되었습니다. 유럽 우주국은 2006년에 금성 탐사선 비너스 익스프레스를 발사하여 금성 탐사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2015년도엔 도착한 일본 우주 탐사선 아카츠키가 현재 유일하게 활동 중인 탐사선입니다. 30년 동안의 공백 끝에 나사는 2029년에 금성을 향해 발사해야 하는 2가지 임무를 선정했습니다. 레이더 지도 제작 임무인 베리타스와 금성 대기의 구성을 분석해야 하는 대기 탐사선 다빈치입니다. 그렇다면 금성 행성은 어떻게 형성되었을까요? 천문학자들은 지구와 금성이 원시 행성 원반의 같은 지역에서 같은 물질로 형성되었지만 그 후 다른 방식으로 발달했다고 믿습니다. 지구는 거의 20%의 산소를 함유한 대기로 둘러싸여 있고 적당한 온실 효과와 바다가 있어 생명체가 번성하기 좋은 표면을 갖추고 있습니다. 반대로 금성은 이산화탄소 껍질로 둘러싸여 있으며 거대한 온실 효과로 인해 표면 온도가 거의 500도에 달하고 지상보다 90배나 큰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금성의 거주 가능성에 대한 이 모든 질문은 금성에 액체물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기반으로 합니다. 간접적으로 이러한 가능성은 지구보다 몇 배나 높은 증소수와 수소 함량의 비정상적인 비율로 인해 강조됩니다. 이것은 과거에 행성에 매우 큰 바다가 있었지만 증발해버리고 물 분자의 해리로 인해 가벼운 수소가 대기를 떠났다는 사실로 설명됩니다. 바다는 언제, 왜 증발했을까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은 향후 금성 탐사를 통해 대기와 표면의 휘발성 원소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야만 알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일부 과학자들은 이 가설을 제안합니다. 행성 내부가 활동하는 동안 녹은 마그마의 바다가 있었고 그 결과 표면의 화산이 용암을 쏟아냈습니다. 이 용암은 물과 접촉하며 증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큰 규모로 금성은 바다가 서서히 증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수증기는 강력한 온실가스로서 태양 광선이 열을 방출하지 않고 행성을 가열할 수 있게 합니다. 지구온난화는 가속화되었고 수억 년 만에 바다는 완전히 증발했습니다. 그 후 물은 대기의 가장 높은 층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러자 태양의 자외선이 물 분자를 깨뜨렸죠. 산소 원자는 다시 지표로 떨어졌고 더 가벼운 수소 원자는 우주에서 사라졌습니다. 건조하고 판구조론이나 규칙적인 화산 활동이 없는 금성은 내부의 열을 배출할 수 없게 되었고 수억 년 동안 압력이 계속 높아졌습니다. 이 압력이 최대치에 도달하자 지구는 화산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대기로 방출했습니다. 이 이산화탄소는 이제 물을 대체하는 온실가스로서 지구보다 금성에 훨씬 더 많은 화산에서 끊임없이 방출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산화탄소는 대기 중에 대량으로 축적됩니다. 이 시기에 금성은 전 지구적인 재포장 작업을 거쳤습니다. 오늘날 금성 대기의 97% 이상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평균 온도는 460도이지만 52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황산은 금성 대기의 구성에 들어가는 또 다른 가스입니다. 금성이 우리 하늘에서 매우 밝게 보이는 것은 바로 반사되는 가스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이 황산은 매우 부식성 비의 형태로 떨어집니다. 금성과 지구는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금성의 질량은 지구의 0.81배입니다. 금성의 지름은 지구의 0.96배입니다. 금성의 부피는 지구의 0.92배입니다. 평균 밀도는 센티미터당 5.25g입니다. 이는 지구와 매우 비슷합니다. 중력은 지구의 0.9배입니다. 궤도의 경사각은 지구와 비슷합니다. 이 모든 매개 변수는 금성이 거의 지구와 유사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로 인해 과학계는 이웃 행성을 지구의 쌍둥이 자매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행성, 특히 금성의 생명체와 유사한 조건을 기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명은 발견이 되면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금성은 지구와 완전히 다릅니다. 금성과 지구의 천체 물리학적인 특성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금성은 왜 지구와 다른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스스로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금성은 존재 초기에 지구와 매우 유사했습니다. 오늘날 금성에는 물이 없지만 과거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2009년 탐사선 비너스 익스프레스의 도움으로 금성 대기가 태양 복사로 인해 많은 양의 물을 잃었다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시뮬레이션에서 알 수 있듯이 물은 주로 수증기 형태로 대기에 포함되어 있었고
행성 존재의 초기 단계에만 대량으로 존재했기 때문에 이것이 금성의 바다가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금성의 원시 바다는 20억 년 이상, 즉 행성 역사의 절반 이상 동안 존재할 수 있었으며 그 후 생명의 존재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이 아직 알지 못하는 일종의 재앙으로 금성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후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우리의 행성의 모델을 고려하면 현재 금성의 대기 형성은 화산 활동의 증가와 관련하여 10억에서 18억 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2억 년 동안 지구 표면이 최종 형태를 갖추는 동안 금성의 대기와 화산은 점점 더 많은 기능을 계속했습니다. 금성이 주기적으로 지구에 접근하는 동안 항상 같은 금성의 얼굴을 관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금성에는 또 다른 신비한 특징이 있습니다. 열 접근 동안 금성은 매번 같은 면으로 우리를 마주합니다. 이 현상의 이유는 금성의 느린 자전에 대해 훨씬 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먼 거리에 있는 지구는 이웃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 독특한 상황의 원인은 아직 설명되기를 기다립니다. 우리는 지구의 중력 영향과 대기와 표면의 마찰로 인해 자전을 가속화하는 초회전이라는 두 가지 요인이 영구적으로 작용하는 상호작용이 있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금성의 잿빛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현대 망원경을 사용하면 오랫동안 설명되어 온 달의 잿빛을 연상시키는 금성 원반의 조명이 켜지지 않는 부분에서 이상한 빛을 비교적 쉽게 감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달의 잿빛은 지구가 달 표면의 이 부분을 비추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금성 표면을 비추는 것은 무엇일까요? 결국 금성에는 위성이 없으며 위성을 찾으려는 시도는 항상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것은 금성의 잿빛 빛이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지난 세기에는 이 사실을 설명하려는 가설이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잿빛 빛이 금성의 지적인 주민들의 조명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금성인의 도움에 의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금성은 지구보다 태양에 더 가깝기 때문에 대기에 대한 태양의 영향이 더 중요합니다. 금성 밤하늘의 광도는 지구 밤하늘의 광도보다 10배나 뛰어납니다. 금성은 짙은 구름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지상의 구름과 마찬가지로 금성의 구름도 태양 광선의 중요한 부분을 반사하여 그 위에 떨어집니다. 이것이 금성의 신비로운 밝기와 밝은 흰색을 모두 설명합니다. 따라서 금성이 지구에 가장 가까운 날에는 금성은 거의 완전히 검은 원반 주위의 밝은 원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금성의 대기를 비추고 금성을 관통하는 태양 광선을 산란시킵니다. 금성에 유령 이성이 있나요? 이탈리아의 천문학자 카시니는 1686년 금성의 위성을 발견했다고 선언했습니다. 카시니는 이미 실제로 존재하는 토성에 4개의 위성을 발견하여 명성을 얻었기 때문에 이 발견은 어떤 우려도 불러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한 새로운 위성의 크기가 행성 직경의 약 4분의 1로 우리 달과 거의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금성은 항상 태양 방향으로 관측되기 때문에 짧은 시간을 제외하고는 밝은 빛이 그러한 천체의 관측을 방해했습니다. 그러나 18세기까지의 대부분의 천문학자들은 금성이 위성이 없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망원경의 불완전한 렌즈를 통해 산란된 햇빛의 무작위 섬광으로 인한 착시를 포함하여 관측 오류에 대한 다양한 설명이 제안되었습니다. 또한 20세기의 우수한 망원경으로 얻는 사진판에는
금성 위성의 이미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망원경으로 볼 수 없는 작은 위성이 있을 수 있으며 특히 모 행성을 둘러싸고 있는 눈부심이 있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름이 8km에 불과한 작은 화성 데이모스는 태양을 마주보는 가장 편리한 위치에서 화성을 관측할 때에도 현대의 거대 망원경으로는 거의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금성 궤도를 도는 데이모스 크기 이하의 천체는 지구에서 발견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금성 위성에 대한 탐사는 지구에서 보내진 우주 탐사선에 의해 계속될 것입니다. 금성의 대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금성의 신비로운 대기는 지난 세기의 마지막 절반 동안 우주선 탐사 프로그램의 중심이었습니다. 연구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화학 성분, 수직 구조 및 대기 환경의 역학이었습니다. 우선 금성의 대기는 행성 자체보다 60배 빠르게 회전하여 시속 500km의 속도로 움직이는 초강력 바람을 생성합니다. 또한 일본 탐사선 아카츠키에 의해 또 다른 미스터리가 밝혀졌는데 그것은 지난 세기 60년대 중반 금성의 대기에서 이미 발견된 문자 Y와 유사한 일종의 구름인 대기의 특이한 구조에 관한 것입니다. 실제로 탐사선 아카츠키가 궤도를 공전하는 동안 촬영했던 금성 상층 대기 이미지를 연구함으로써 과학자들은 행성의 한 극에서 다른 극으로 확장되고 고도 65km에서 공기층을 통해 천천히 움직이는 1만 km 길이의 거대한 파동을 발견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탐사선이 도착한 첫날 이 구조를 발견했습니다. 정상적인 조건에서 대기의 중력파는 큰 대기 전선과 산맥과 큰 자연 장부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문제는 금성에는 이 정도 크기의 중력파를 발생시킬 수 있는 큰 산이나 다른 지형이 없다는 것입니다. 태양계 전체에 대한 기록입니다. 결과적으로 금성의 구호에 대한 데이터가 잘못되었거나 이러한 파동이 발생하는 행성 표면 근처의 바람과 기단이 지구와 다르게 행동합니다. 한편 금성 대기에서 번개를 발견하는 것은 유럽 우주선 비너스 익스프레스의 가장 큰 성공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번개는 지구, 목성, 토성에서만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방전 자체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며 그 과정의 수반되는 자기 신호에 의해 감지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행성의 구름은 전하가 나타나기 위한 모든 조건을 충족합니다. 에어로졸 입자는 행성에 풍부하고 전체 구름층은 강한 움직임으로 교차합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전하의 축적은 빠르게 발생해야 하므로 구름의 다른 층 사이에 번개가 있었을 것입니다. 번개는 또한 특별합니다. 물이 아닌 황산으로 만들어진 구름에서 태어납니다. 금성에도 물이 있나요? 일반적으로 금성과 같은 육상 행성의 대기는 핵융합 단계에서 물질이 분화하는 동안 심해에서 화산가스가 방출되어 형성되었습니다. 화산가스의 대부분은 수증기와 이산화탄소이며 이산화탄소에 비해 수증기의 부피 비율은 5배 정도입니다. 따라서 금성에는 지구와 비슷한 중요한 수건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금성에서 거대한 물덩어리는 어디에서 사라졌을까요? 금성에는 대기 상층에 떨어진 수증기가 햇빛의 작용으로 수소와 산소로 분해되고 가벼운 수소가 행성을 떠났기 때문에 금성에는 물이 거의 없습니다. 물이 없기 때문에 화산 폭발 시 방출되는 이산화탄소는 지구에서와 같이 강우에 바다로 배출되지 않고 대기 중에 축적됩니다. 금성 대기의 풍부한 이산화탄소는 지구 대기의 총량보다 수천 배 더 많습니다. 구름은 무인 표면을 숨기고 있을까요? 아니면 번성하는 생명체를 숨기고 있을까요? 금성의 구름 뒤에는
아직 수수께끼가 풀리지 않은 신비로운 세계가 펼쳐져 있습니다. 빨간색과 노란색 필터를 통해 금성을 관찰하는 동안 갑자기 흥미로운 사실이 나타났습니다. 최대 강도는 금성 원반의 일부에 떨어지며 태양 광선의 반사 각도가 입사각과 동일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금성 표면에는 태양 광선을 상대적으로 강하게 반사하는 주황색 또는 붉은색 물체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벨로루시의 천문학자 디코프는 이 사실을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금성에 풍부한 식물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금성 식물의 광학적 특성은 육상 식물의 광학적 특성과 매우 달라야 합니다. 금성의 표면은 매우 뜨겁고 당시 추정되는 온도는 아마도 50에서 60도에 가까울 것입니다. 이 연구원에 따르면 금성과 태양의 근접성, 두꺼운 구름 덮개의 존재는 표면에 온실 기후를 생성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금성의 식물은 녹색이 아니라 주황색과 붉은색이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주황색과 적색 광선을 반사하여 과도한 열을 가져옵니다. 그건 그렇고 뜨거운 지상 온천에 사는 일부 조류는 비슷한 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붉은 숲, 주황색 초원, 더 환상적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465도로 추정되는 금성의 표면 온도에는 이에 대한 최신 데이터를 통해 가능한 유일한 결론이 이 행성에는 생명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한 이러한 조건에서는 탄소 기반의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으며 대부분의 유기화합물은 순식간에 탄화될 것입니다. 금성 표면 활동의 본질은 무엇인가요? 금성 표면의 본질에 대한 가설은 지난 세기 후반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공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실제로 가설 중 하나는 예외 없이 행성의 모든 표면을 덮고 있는 한계가 없는 거대한 바다를 설명했습니다. 다른 가설에 따르면 행성의 얼굴은 물이 전혀 없는 불에 탄 사막으로 여겨졌고 유명한 구름은 빠르게 순환하는 대기 속의 미네랄 먼지였습니다. 다른 관점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금성의 조건이 습도가 풍부하고 따뜻한 기후인 석탄기 동안에 지구에 존재했던 조건에 가깝다는 사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천문학자들은 관측 자료가 부족했습니다. 금성의 자전주기를 축을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결정하는 것조차 불가능했습니다. 이웃 행성에 대한 연구에 진지한 진전은 레이더를 사용하고 자동 우주선에 의한 금성 비행을 시작해야만 보장되었습니다. 금성에 대한 진실은 어떤 환상보다 더 놀라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금성은 어느 정도 살아있는 행성입니다. 생물학적 의미는 아니지만 지질학적 의미에서는 살아있는 행성입니다. 실제로 금성 표면에서는 다양한 지질학적 사건이 일어납니다. 평원과 산을 포함하는 이 표면은 이질적이고 복잡하며 운석 충돌로 인해 변하지 않습니다. 평원에서 최대 200에서 300km 길이의 응고된 현무암 용암 흐름이 보입니다. 금성 표면에는 화산 분화구, 칼데라, 단층, 돔, 운석 분화구, 낮은 능선 벨트, 불분명한 고량뿐만 아니라 분화구처럼 보이지 않는 이상한 고류 구조가 나타납니다. 금성의 산은 때로는 고원 형태, 때로는 마루 형태, 즉 두 방향으로 접힌 형태, 때로는 평행한 능선 형태입니다. 이러한 평행 능선은 지구에만 존재하지만 달과 화성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금성산에는 화성과 운석 분화구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금성의 표면은 다른 행성에 비해 더 매끄러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금성 표면에는 칼륨, 우라늄, 토륨이 풍부한 암석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육상 조건에서 1차 화산암의 구성에 해당되지 않았고 외인성 처리를 거친
2차 화산암에 해당됩니다. 다른 곳에서는 거친 자갈, 어두운 바위, 암석의 특징적인 기타 요소가 표면에서 발견됩니다. 따라서 금성의 표면 암석은 마그마 기원의 암석인 달, 수성, 화성과 동일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금성 표면의 평균 나이는 약 10억 년입니다. 지구 표면과 비교할 때 지구는 지질학적 규모에서 훨씬 더 살아있는 행성이기 때문에 훨씬 더 오래되었습니다. 지각학적으로는 지구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일부 대륙은 계속 가라앉고 다른 대륙은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성의 표면은 수성, 달, 화성보다 훨씬 젊습니다. 따라서 금성에는 수성, 달, 화성보다 운석 크레이터가 훨씬 적습니다. 금성에는 거의 파괴되어 거의 보이지 않는 오래된 운석 크레이터가 있습니다. 금성의 파괴 속도를 보면 지난 30억 년 동안 뜨거운 사망이 금성을 지배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금성은 지구와 마찬가지로 멘틀과 지각이 있습니다. 실제로 금성의 지각 두께는 지구와 마찬가지로 40에서 50km이고 멘틀은 약 3000km 두께이지만 수성의 멘틀에 비해 상대적으로 큽니다. 반면 금성에서는 고도 65에서 70km에서 동풍이 시속 360km의 속도로 지속적으로 불어 허리케인을 만듭니다. 이 바람은 농축 황산에 더러운 황색 구름을 가져오고 행성에 약간 줄무늬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중위도에서는 어두운 띠가 감지되고 극지방 위도에서는 다른 밝은 띠가 감지됩니다. 또한 때때로 약간 더 가벼운 구름으로 구성된 극지 모자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거대한 지각격변, 거대한 화산, 고대를 포함한 기타 구호는 주로 금성 표면에서 웨인성 과정의 활동이 낮다는 것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금성 표면에는 방대한 웨인성 과정이 기능과 관련된 액체물이 없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액체 상태의 물은 고체와 기체 상태뿐만 아니라 강력한 기후순환의 발달에 기여하며 이는 웨인성 과정의 활동뿐만 아니라 행성 표면의 전체 진화 과정에서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금성에도 생명체가 있었나요? 지구와 금성은 언뜻 보기에 크기와 질량이 매우 비슷합니다. 두 행성의 나이는 약 45억 년으로 거의 동일합니다. 지구뿐만 아니라 금성에서도 생명체가 탄생하는 것을 막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금성 표면에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평균 표면 온도가 400도 이상이면 액체 물을 찾을 수 없으며 이 열은 대부분의 유기 분자를 파괴할 것입니다. 또한 금성 하늘에는 옅은 노란색 구름이 떠다니며 연구에 따르면 주로 지상 빛처럼 금성 표면에 떨어지는 작은 황산방울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일한 차이점은 이 비가 모든 생명체에 파괴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온화한 금성의 상층 대기는 물방울이 형성될 수 있을 만큼 온도가 낮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생명체가 형성되기에 적합할 수 있습니다. 금성에서는 지구인에게 익숙한 기압과 온도 조건은 행성 표면에서 55km 떨어진 대륙권에서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공기의 주 성분은 이산화탄소이기 때문에 공기의 구성이 다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부 과학자들은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연구자들은 금성 대기에서 황화카르보니를 발견했습니다. 이 가스는 무기적으로 생산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미생물 활동의 간접적인 신호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성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표면에서 50에서 70km 아래에서 태양의 자외선은 마치 행성이 스펙트럼의 이 부분을 흡수하는 일종의 필름으로 둘러싸인 것처럼 거의 감지할 수 없습니다.
그 결과 과학자들은 미생물이 육상식물의 광합성과 같은 특정 과정에 자외선을 사용하여 높은 고도에서 잠재적으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으며 일부 미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환경에는 세포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 유기분자를 파괴하는 황산구름과 같은 자체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구에서 DNA와 같은 분자는 산성 조건에 의해 빠르게 파괴되지만 일부 박테리아는 극도로 산성화된 환경에서도 생존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금성의 대기에서 극도로 뜨거운 표면으로 물방울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면 물방울 안에 있는 보호되지 않은 유기분자가 파괴됩니다. 또한 금성 대기에는 유기분자가 농축될 수 있는 광물 표면이나 알갱이가 없기 때문에 생명체에 필요한 화학 원소가 희박한 대기에 분산되어 생명체 형성이 매우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염두에 두고 발견된 분자 중 일부가 실제로 금성에서 생명의 신호라면 어떻게 형성될 수 있는지에 대한 몇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금성 표면의 환경이 지금과는 매우 달랐을 때 생명체가 형성되었을 수 있습니다. 모델에 따르면 초기 금성의 표면은 호수와 바다가 있고 온화한 조건을 갖춘 초기 지구의 표면과 매우 유사했다고 합니다. 이는 통제되지 않는 온실 효과가 금성을 오늘날과 같은 지옥으로 바꾸기 전의 일입니다. 지옥 행성 금성은 형성 후 20억 년에서 30억 년 동안 완벽하게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가졌을 수 있으며 이는 생명체가 출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금성은 약 30억 년 동안 최소 섭씨 20도에서 50도까지 안정적인 온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생명체가 형성되었다면 구름을 타고 퍼져나가도록 적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후 격렬한 기후변화로 인해 바다가 사라지고 지표면의 모든 생명체가 죽었을 때 구름 미생물은 금성에서 생명의 마지막 전초 기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금성 대기 중 생명체가 지구에서 왔을 가능성입니다. 우리 태양계 내부의 행성들은 과거에 물질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운석이 행성에 충돌하면 그 행성이 암석이 우주로 보내져 때때로 다른 행성의 궤도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 지구와 금성 사이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 지구의 암석에는 금성의 산성도가 높은 구름에 적응할 수 있는 미생물 생명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금성은 안정된 기후 조건에서 액체 상태의 물을 지탱할 수 있었을 것이고 결국 생명체가 출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금성이 지표면 재표면화 현상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오늘날에도 금성은 거주 가능한 상태로 남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재표면 현상은 행성의 암석에 저장된 이산화탄소를 방출하거나 가스 방출 유발하는 일련의 사건을 촉발했습니다. 그 결과 금성의 대기는 생명체가 생존하기에는 너무 조밀하고 너무 뜨거워졌습니다. 42억 년 전 행성이 형성된 직후 금성은 급격한 냉각기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행성이 지나는 동안 규산화 암석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천천히 흡수하여 행성 지각에 가뒀을 것입니다. 7억 1,500만 년 전 금성의 대기는 오늘날 지구와 마찬가지로 미량의 이산화탄소와 메탄이 포함된 질소가 지배적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대규모 가스 방출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러한 조건이 오늘날까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가스 방출의 정확한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면 지구의 화산 활동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그마와 녹은 암석이 지구 표면으로 떠오를 때 대량의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으로 방출됩니다. 마그마가
지표면에 도달하기 전에 굳어졌다면 장벽을 만들어 가스가 재흡수되는 것을 막았을 것입니다. 과거에도 지구에서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 시베리아 함정은 지난 5억 년 동안 알려진 가장 큰 화산 사건 중 하나입니다. 이 사건은 유독한 양의 온실가스를 대기로 방출하고 대량 멸종을 일으켜 생명체의 생존이 위태롭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금성은 한때 생각했던 것처럼 결코 친절한 세상이 아닙니다. 이산화탄소로 가득 찬 대기, 황산 구름, 끔찍한 열기로 인해 인간이 살기에 전혀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많은 과학자들은 금성을 화성보다 인간 식민지화를 위한 우주 연구에 더 유망한 대상이라고 생각했지만 최근의 발견으로 일부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수십 년 동안 금성에 대한 우리의 시각은 지구와 비슷하다는 것에 바뀌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금성을 엄청난 온도와 기압, 유독한 대기, 구름과 황산비가 풍경을 장식하는 거꾸로 된 세계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오늘날 지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정보조차도 불완전하거나 누락되어 있습니다. 미래의 행성 간 탐사선이 금성의 수많은 미스터리를 풀 수 있는 정말 흥미로운 발견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